안녕하세요. 천안포도 기술공감 지기 박선생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농 교육이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샤인머스카 품질을 넘어 품격을 위한 재배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2020년 발간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 책으로 함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토양 관리입니다. 책자에서 역시 샤인마스카시라는 포도, 포도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토양 관리에 대해서 많은 그런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을 받다 보면 토양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들 강조를 하시죠. 저 또한 영농 교육을 하다 보면 포도에 대해서 특히 샤인마스카 관련해서는 토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 진흥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토양 관리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맨 첫 장에 토양 관리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포도나무의 자람새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라고 해서 물하고 양분을 표시를 해드렸네요. 물은 적으면 또 문제가 크고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또 물의 흡수도 또 방해가 되고 뿌리가 썩거나 각종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포도 개원 시에는 논재배를 피하고 당연하죠. 배수가 양호한 곳을 선택해서 개원을 하셔야 됩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물과 함께 필요 이상의 양분이 흡수되어 자람새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영양분이 같이 너무 많은 영양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과범무라든지 이런 쪽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물이 있으면 물 흡수가 방해되어 잎이 마르거나 이런 더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그런 뿌리가 썩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자람새 조절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초기 대량의 가축분 퇴비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많이들 알려진 상태고, 가축분 퇴비는 근데 샤인마스카드에서는 특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포도에 비해서 세력이 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의 사용량을 크게 늘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어느 논문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고요. 영양분이라는 것 자체는 질소질 비료가 공급이 되면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이르르면 생산량서부터 쭉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량을 높이시고 싶어서 각종 비료하고 각종 대비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매년 집접이 되고 매년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품질도 크게 떨어지고 나무도 고사하는, 나무도 죽게 되는 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양분 함량이 낮은 유기물, 볏짚 등을 충분히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질소질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탄소질분이 많이 들어간 유기물 퇴비, 볏짚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그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유기물들이 많이 토양에 시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토양 물지성, 배수 개선, 유두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토양의 화학성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그러시죠. 토양에 대해서 비료 관리, 비배 관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서부터 많은 농가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의 물리성입니다. 물빠짐이 좋아야 모든 포도의 품질이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이 책에서도 다음에 소개가 되겠지만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이 한번 강조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재식정 고려 사항입니다. 이거 내용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조성한 다음 토양 검정 배수를 합니다. 토양 개량을 하고 토양 안정화를 시킨 다음 묘목을 심고 지주 설치하고 재식을 하고 재식 후 관리를 하고 이거야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바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답존한 포도원 증가와 함께 배수 불량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안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논토양은 지하 수위가 높기 때문에 뿌리가 뻗어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논토양에는 포도뿐만 아니라 과수를 식재하시는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영양생장물에는 특히나 불리한 게 논토양입니다. 논토양에서는 꼭 식재를 하셔야 된다면 충분한 복토 아니면 배수에 대한 충분한 개선책, 대책이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토양 같은 경우 이렇게 점질 함량이 많은 토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하게 되면 점토 상태의 흙들이 토양으로 쓸려 내려가다가 집접이 됩니다. 집접되는 데가 10cm든 30cm든 이 공간에 집접이 되면 여기에 그 점토의 그 작은 점토들이 모여서 경반층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단단한 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죠. 물이 안 빠지고 수집 배수가 불량하면 당연히 뿌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자라면서 크게 저항을 받죠. 그러면 특히 다른 포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샤인 마스카트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눈토양의 포도나무 심는 것을 피하고 피해야겠죠. 부득이한 경우 암거, 명거 배수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암거 배수 시에는 유공관 주위에 부직포를 싸고 석쇠, 자갈을 사용하여 유공관이 막히지 않도록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엄청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암거 배수 시설 유공관을 까실 때는 경사를 어느 정도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포도 사례는 아니고 제가 배나무 사례에서 암거 배수에서 너무 수평을 맞춰서 이 경사 없이 이렇게 유공관을 심다 보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또한 모든 과수원에서 이 유공관을 묻으실 때는 경사 어느 정도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경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약간 경사를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포도원은 1500평 0.5헥타 1500평이죠. 1500평 기준으로 강제 배수 시설 집수정 설치하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반 과수원은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논토양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뺄 수 없는 공간, 평야지에서 포도를 식재를 하셨을 경우에 물을 집수정을 파서 집수정에 물을 고이게 한 다음 수중 펌프로 물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천안에서도 요거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명거 배수는 포도나무가 숨겨진 재식열 사이에 높이차를 이용하여 다량의 강우등을 포도원 내 배수를 통해 배출하는 것. 배출하는 거겠죠.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포도나무를 심을 때 높이 30, 폭 20, 꼭 이런 거는 정해주면 좋지만 일단 두둑을 형성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두둑을 형성해서 심으면 일단은 통기성이라든지 배수성이라든지 이런 면모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식재하실 때 내가 배수가 좀
수직 배수가 좀 좋지 않은 공간이다 하면 꼭 두둑을 형성하셔서 포도나무를 식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돼 있네요. 강제 배수 시설에 의한 물 빠짐. 요거 설치하면 좋고요. 유공간 설치. 유공간 설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시한 사진이고요. 물 관리는